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정신장애인과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분들의 작품을 책에 담아낸 분이 있습니다. 부산 문화공간 빈빈의 김종희 대표가 바로 그분인데요. 오늘 화제 집중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문화공간 빈빈 김종희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공간 빈빈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희 문화공간 빈빈은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경계 없는 문화 공동체를 통해서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의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고전 강독, 또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강좌가 연간 진행되고 있고요. 네. 특히 정신장애인 자기발견 인문학, 또 노인들의 삶을 채록하는 구술생애사, 교정시설 수용자 인문학,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멘토-멘티 활동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간 빈빈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2010년부터니까 올해 이제 벌써 8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수업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요. 살아가면서 마음이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약물에 의존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결국은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지만 네. 그것이 삶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또 자존감 회복이 그 어떤 사회구조적 대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정신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삶이 내게 말을 걸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연간 30회기로 시작해서 시수필 창작과 발표, 또 철학 강좌, 신앙송, 문학 답사, 전통음악 등의 강의와 창작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매주 주제를 제시하면 참여자들이 다음 시간까지 시나 혹은 수필을 써서 발표하게 되고, 네. 또한 그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마침내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문학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초창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신장애인 여러분은 어떻게 모이신 건가요? 제가 2010년도에 부산 지역 정신 관련 사회복지사들에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글쓰기 중요성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에게 이 글쓰기란 것은 장애 비장애를 넘어서서 누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좋은 창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치유의 글쓰기를 하자고 적극 제안했습니다. 네, 이 제안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반응들을 보였나요? 다들 처음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놀이치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제가 치유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담당자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죠. 그렇지만 1년 혹은 2년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들이 제도적으로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당사자 본인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글쓰기가 상당히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같이 경험했죠. 네. 이제 그 이후로는 부산에 지금 15개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그 15개 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로 1년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자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전부 몇 분 정도 되나요? 통계적으로는 숫자 300명이 훨씬 넘는데요. 네. 그 부산의 15개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7개 사회복지 시설, 3개 지역 정신요양원, 또 1개 정신건강 정진센터까지 해서 300명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에서 문학 작업을 처음에 참여해서 할 때와 그리고 거의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 정신장애 수강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느껴집니까? 네,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치 눈이 쌓여가는 속도처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들 스스로 글쓰기가 참으로 낯설고 자신과는 무관한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품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요. 또 저희가 매년 세상에 외치는 소리라는 문예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문해공모전 수상을 동시에 하게 되고 또 문학 콘서트에서 자신이 쓴 작품을 낭송함과 동시에 한 권의 시선집으로 묶여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느끼면서 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걸어왔던 일련의 과정을 상당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환청이나 환시라는 것이 다분히 병적인 요소가 아니고 예술적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의식의 흐름을 문학 언어로 표현하는 시인이 되고자 하죠. 그것이 아마도 삶의 긍정성, 비로소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장애인이 쓴 시작품 한 편을 직접 감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부모란 제목의 시인데 제가 직접 낭송을 하겠습니다. 예. 부모. 우리 부모님은 아프다. 몸과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에 혈관이 터져 실명 위기에 섰다. 파란 하늘에 넓게 퍼진 햇살과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으시다. 한여름 햇살이 아버지한테는 무서운 계절이 된다. 우리 어머니는 지팡이 없으면 걸음을 못 걸으시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겨우 바닥을 짚고 일어난다. 아픈 부모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아버지 어머니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짚고 일어서고 있다. 부모란 제목의 시였는데 마음을 참 솔직하게 잘 표현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 만드신 작품입니까? 예, 이분은 국립대를 졸업한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네. 예, 20년 전에 정신장애가 이제 발병되고 병이 현재는 정신요양원에서 10여 년째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분입니다. 예, 이분은 프로그램에 어느 기간 정도 참여하셨어요? 1차 연도에는 8개월 30회 참여했고요. 2차 연도에는 8회 참여했습니다. 네,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정신장애는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의 마음결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 자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연로한 부모님을 바라보는 중년의 자식의 글입니다. 네. 가슴이 아릿하죠. 아, 맞습니다. 제가 낭송하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이분이 시 작업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빛과 응어리가 좀 풀어지셨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시를 발표하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눈물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 많을수록 마음도 한결 여유를 얻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아마도 부모 자식 간은 영원히 서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간다고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스스로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을 인정하면서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갈 때입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에 10년째 다니고 있지만은 상대에게 전혀 말을 걸었지 않았던 한 참여자는 드디어 다른 회원들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소소한 일상의 변화도 있고요. 예. 크게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 등의 어떤 복지의 수혜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수여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네. 6년째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요. 이제는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시배달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글을 쓰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시낭송을 통해서 아픔을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수여자고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상당히 황홀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분들과 찾아가는 시낭송 동아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부산 지하철 역사 전시관에서 정신장애인의 작품으로 시화전을 열기도 하셨는데 이 작품을 본 비장애인들은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사람들이 첫마디는 정신장애 맞나? 그런 사람들이 어째 시를 써노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놀랍다. 시가 곱고 아프지만 참 아름답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오시기도 하고요. 이 장애, 비장애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된 기억을 또 경험을 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분들의 어떤 이 작품 활동에 상당히 경의를 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 대표께서는 정신장애인을 만난 초창기에도 혹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었나요? 저도 물론 있었죠. 특히 기관 관계자들이 일러주는 주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손잡지 마라, 특정한 언어 사용은 하지 마라 등등등 많은 주의사항을 주니까 오히려 그런 주의사항들이 저의 사고를 경직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10년 겨울 무렵에 강의를 마치고 제 폰을 잃어버려서 한참 찾고 있을 때 제가 어떤 회원분한테 폰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확 깨어났죠.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회원의 말에 제가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그 후로부터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문학을 만나게 해주는 일도 하고 계신데요.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교도소 수용자는 정신장애인의 감성 발견이 아니라 자기 화해 인문학이거든요. 이것은 범부처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2011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들이 자기 화해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성찰의 인문학을 하자. 역시 이제 각 교도소별로 참여하는 선정된 교도소별로 30회기로 진행 과정은 정신장애인 프로그램하고 유사하지만은 그 어떤 지향점이 무게는 성찰이라는 데 더 많이 두었습니다. 네. 정신장애인의 시 작품들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담은 책인 사람 나를 이야기하다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끝으로 들어볼까요?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감각의 눈이 아니라 심리 안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또 대상이 귀를 기울이는 일과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쩌면 이처럼 날마다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신장애인이나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글쓰기라는 것은 불확실한 현실의 막막함을 벗어나 보려는 어떤 나름의 의식의 흔들림이기도 하고요. 또 일상에서 만나는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사람 나를 이야기하다를 통해서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슴에 마중물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엮어봤습니다. 네,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꼭 시나 소설을 쓰시는 것 같아서 너무 듣기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 올해도 계속될 예정입니까? 예, 올해도 계속됩니다. 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찾아가는 시낭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나 혹은 우리들이 시낭송을 듣고 싶은 기간은 저희 문화공간 빈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올해도 삶이 내게 말을 걸었다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어서 부산에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정신장애 사회복귀시설 회원들하고 올 1년도 즐겁게 지내보고 싶습니다. 꼭 원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제 집중은 정신장애인과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품을 책에 담아낸 부산 문화공간 빈빈의 김종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